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오늘은 아프리카 TV에서 BJ로 활동하고 계시는 스페셜 사이님을 모시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아프리카 TV에서 스타크래프트 1 중계를 하고 있는 스페셜 사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일스톰이 제대로 들어가면 진짜 끝장난다는 거예요. 아! 이거 경기 끝났어요, 사실. 지금 BJ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BJ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직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줄 수 있으실까요? 개인 인터넷 이제 방송이죠. 뭐 이제 트위치나 아프리카 TV 같은 그런 플랫폼에서 뭐 MBC나 SBS 이런 공중파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그런 방송을 자유롭게 하면서 시청자 이제 소통도 하고 뭐 약간 그런 방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언제부터 방송을 시작하셨을까요? 시작했던 게 한 9년 전, 2013년도 때부터 이제 방송을 시작했죠.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올해 이제 29이. 그러면 거의 20살이 되자마자 바로 시작하신 거네요? 맞아요.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게임 방송만 하신 건가요? 네, 계속 스타1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스타를 좋아하시나 보네요. 굉장히 좋아해요. 그 아프리카 BJ라는 게 사실 그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보통 이제 일반인들도 요즘에는 많이 하는데 네. 그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지금까지 9년 동안 방송을 해오셨는데 뭐 군대 갔다 오신 거 빼면은 조금 짧겠지만 지금까지 본인이 이렇게 길게 방송을 해올 수 있었던 비결이나 뭐 노하우가 있다면 일단 아무래도 꾸준함이 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컨텐츠도 이제 중요한데 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제 운동이든 뭐든 간에 다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좀 쉬지 않고서 계속 꾸준하게 했었던 게 가장 이제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 꾸준함이라는 게 뭔가 원동력이라든지 동기부여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본인의 열정만 가지고 하기에는 생계도 이제 있으시고 뭔가 이제 수입이 있으셔야지만 이게 가능하신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문제점은 없으신지. 그러니까 처음 방송했을 때는 뭔가 이걸 직업적으로 하자, 뭔가 몰두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재밌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차차 하다 보니까 이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갔고, 특히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나서는 마인드가 좀 많이 바뀌면서 그때부터 좀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 열정만으로는 아무래도 좀 안 되는 거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아무래도 좋아하는 분야잖아요. 그 좋아하는 분야다 보니까 더 이제 계속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마인드가 바뀌었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바뀌었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군대 가기 전에는 그냥 재미로만 했다고 한다면은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이제 먹고 살려고 약간 직업적으로 다가서는 마인드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지금 전업으로 BJ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수입은 좀 괜찮으십니까? 예, 수입은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그냥 어느 정도? 베스트 BJ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베비가 아무래도 일반 BJ보다는 수입이 좀 괜찮은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네. 뭐 신뢰가 안 된다면 수익이 가장 많았을 때와 가장 적었을 때, 뭐 지금 뭐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실까요? 수수료 떼고 순수익. 네네. 가장 많이 벌었을 때가 순수익으로 다 합쳐가지고 한 350 정도? 수수료를 떼버리면은 좀 많이 날라가요. 거의 평균적으로는 한 달에 한 200에서 250 정도 떼고 한 200 정도? 그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거의 약간 웬만한 사회초년생들 초봉 같은 네. 금액이네 그러면요. 네네네. 그럼 혹시 제일 적게 받았을 때는 어느 정도? 제일 적게 받았을 때는 그 군대 가기 전에 있잖아요. 취미로 했다고 했을 때 그때가 이제 그때는 한 달에 뭐 100만 원은커녕 뭐 50만 원도 못 받았던 그때니까. 어쨌든 그때는 취미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서도 굉장히 많은 BJ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네. 특히 또 게임 BJ도 많고 뭐 다른 BJ들도 많은데 본인만의 뭐 차별점? 다른 BJ들 다른 BJ와 이제 차별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한 3가지 정도인데, 일단 첫 번째는 꾸준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청자 소통을 잘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텐션이 굉장히 높다는 거. 3가지 정도. 일단 첫 번째가 꾸준하다는 건 제가 이제 좋아하는 분야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와의 소통.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시청자는 결국에는 제 방송을 봐준 의무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나를 보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세 번째 이유가 같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텐션을 이렇게 낮게, 이게 저 텐션으로 방송하면 솔직히 말해서 보는데 재미없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보는 데 있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내 방송을 대체 왜 봐야 되는가를 각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이유가 추가가 되는데, 그러니까 오디오가 비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을 끊임없이 계속 텐션 높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청자도 보면서 재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시청자들하고 이제 소통도 해가면서 오는 답변도 뭐 시청자가 제 방송에 많은 시청자는 그 방송은 아무래도 아니다 보니까 더 답변을 잘해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텐션 높게 쭉 이렇게 진행하면서 답변도 잘해주고 오디오도 안 비우면은 시청자들도 여기는 이런 게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구나 해가지고 그런 차별점으로 인해서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 일정이나 스케줄이 어떻게 되시죠? 하루 일과가? 밤 9시에 저희가 이제 팀리그를 하는데 네네. 그 중계를 하고 팀리그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2부 컨텐츠라고 저희가 하믹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서 등급 판정이라든지 뭐 시청자와 소통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진행을 하면은 대충 한 새벽 한 평균적으로 한 3시 4시쯤까지 진행하는 것 같아요. 빠르면 새벽 2시 그때쯤까지 하고 끝나고 나면은 잠자거나 유튜브 보거나 밥 먹거나 그렇게 하고 나서 계속 루틴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 휴방은 따로 없으시고요? 휴방은 거의 고정적으로 토요일. 네. 아, 토요일은 쉬시고 네. 주 6일로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일하시고. 왜냐면은 그 팀리그가 있어야지, 이게 만약 팀리그가 없으면은 저도 의무적으로 방송을 뭔가 안 키게 되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도 이제 쉬어야 되니까 주 6일제잖아요. 일월 화수목 금 하면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6일 동안 방송하고 토요일 쉬고 그런 식으로 루틴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개인적인 생활 친구들 만난다거나 이런 생활은 조금 좀 힘드시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친구가 없어서. 농담이고, 친구가 뭐 이렇게 많은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애초에 제가 좀 집돌이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오히려 제 쪽에 좀 맞는 것 같아요. 집에서 하는 게. 혹시 여자친구는 있으실까요? 아니, 없어요. 연애를 못하는 게 혹시 이 방송 스케줄에 영향도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뭐 저녁에 사람을 만나서 뭐 밥도 한 끼 먹고 술도 한잔 먹어야 되는데 그쵸. 그게 아예 안 돼 버리니까. 네. 언제 처음 내가 이 BJ라는 걸 한번 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20살 때 처음으로 방송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한 거는 그때 2013년 한 3월달 경이었을 거예요. 네네. 그때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쭉 했던 거. 근데 그 전에 사실 틈틈이 방송을 킨 적은 있어요. 고등학교 때 인문계였거든요. 근데 공부의 뜻은 딱히 없다 보니까 야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야자를 좀 째고 PC방에서 방송을 킨 적이 있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방송 최초로 했을 때 2년 전이죠. 그때부터 몰래 PC방 가가지고 방송 한두 시간 정도 하고, 그때는 개인 화면으로 했어요. 개인 화면으로 하다가 이제 20살 됐잖아요. 성인이 됐고. 네네. 어떻게 좀 더 시간이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더 본격적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부터 방송 이런 부분에 관심이 좀 많았었네요. 방송에 관심이 많지는 않고 되게 소심하고 소극적이었거든요. 소심하고 소극적인데 방송을 하나요? 네, 근데 이제 뭐냐면은 그 맨 처음에 개인화면 방송했을 때가 PC방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는 마이크도 안 켰어요. 화면만. 그렇죠. 마이크 안 켜고 채팅만 쳤었던 거죠. 시청자 한 3명 4명, 그때 클랜원들 뭐 오아시스라는 클랜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뭐 클랜원들 와가지고 구경하고 그럼 개인화면 딱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방송을 소소하게 하는 그런 쪽이었어요. 그때 당시면 사실 아직까지 이 인터넷 방송이 활성화가 안 돼 있을 때였고. 네. 그때면 막 BJ 소닉 막 이런 사람들이 맞아요.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소닉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을 하게 된 계기예요. 제가 처음으로 들어간 클랜이 하나 있거든요. 뭐 클랜 명 말해도 몰라. 근데 거기를 들어갔는데 방송 팀 배틀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네네. 그때가 한 2009년도 2010년도니까 중3에서 고1 때 그때쯤이었는데 방송팀 배틀이라는 걸 하는데 뭐 아프리카 TV라는 걸 거기에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아프리카 TV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뭐 소닉님 있잖아요. 뭐 소닉이 여기 간자 하면서 네네. 옛날에는 그냥 영상만 올리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맞아요, 아프리카에서 맞아요, 안 하고. 맞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소닉이 아프리카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 아프리카에 뭐 지원하러 갔나? 아니 뭐 봉사 단체 뭐 그런 건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프리카 TV였던 거예요. 네네. 그때 처음 알았죠. 아, 소닉이 방송을 했던 게 아프리카 TV 그 개인 인터넷 방송이구나. 해가지고 그때 BJ들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게임을 하는 거를 온게임넷이나 MBC 게임처럼 중계를 해주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전 그걸 봤을 때 너무 멋있었어요, 솔직히.
간지가 나고. 뭔지 알죠, 뭔지 알죠. 그 간지도 나고 멋있는데 근데 한편으로 들어서 생각은 야,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약간 그랬던 근자감이죠 그때. 근자감인데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사람이 자기 적성이나 일을 찾을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저거 나도 해보고 싶다. 나도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유튜브를 시작하는 게 네. 제가 좋아하는 이런 같은 컨텐츠의 유튜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걸 보면서 같은 마음이었어요. 너무 재밌겠다. 나도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해도 저거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마인드. 네, 같은 마인드였거든요.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맞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천천히 방송을 시작하고 해서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신 거네요. 맞아요. 어떻게 뭐 BJ를 지금 9년차 해오시면서 적성이 맞으시는 것 같아요? 안 맞았는데 맞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성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소심하고 되게 소극적이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방송을 하면서 마이크를 켜고 점점 말을 하다 보니까 원래 제가 숫기도 없고 말도 안 하는 그런 내성적인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요? 네, 엄청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되게 조용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점점 저도 이제 쾌활해지고 심지어 이제 전역하고 나서 마음도 다 잡고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게 방음 부스잖아요. 네네. 부스에서 하니까 남 눈치 볼 필요 없이 이제 방송을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제 성격이 확실하게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성격이 바뀐다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게 그렇게 또 이루어지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좀 내성적인 그런 부분은 가지고 있는데 진짜 많이 바뀌고 엄청 긍정적으로 바뀌었죠. 그래요. 저도 사실 이제 사일님 방송의 애청자로서 제가 그동안 봐왔던 모습들은 전혀 뭐 소심이라든지 소극적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모습인데 네. 그런 모습이 있으셨구나. 이게 또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이 그 요새 MBTI가 되게 핫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앞에 I하고 E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I가 내향형이고 E가 외향형인데 대부분 인터넷 방송 그 모르는 사람 일반인 시점에서 보면은 다 E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거의 한 7-80% 이상은 의외로 I인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좀 약간 그런 유형이고 이게 방송을 하면서 점점 바뀌고 왜냐면은 프로게이머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 한창 현역 선수들도 보면 인터뷰를 옛날에 되게 쑥기 있게 잘 못하거나 그랬는데 맞아요. 근데 지금 인터넷 방송을 보면 입담도 장난 아니고 말도 되게 말주변도 되게 좋고 잘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저는 사람 성격을 인터넷 방송이 좀 많이 바꿔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성격이 바뀔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방송으로 계속 하면은. 그럼 9년차 방송인으로서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혹시 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아, 있죠. 그 두 가지가 기억에 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예요. 오프라인 중계를 했을 때. 정확히 두 번이 있는데 사운드 블러스트 엑스백 클랜리그였나? 클랜리그를 중계하는데 그때 뭐 우리 동네 게임 리그인가? 거기에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결승전만 딱 오프라인 중계 처음으로 해봤는데 전 프로게이머 한승엽 선수 있죠. 네네네. 한승엽 해설위원하고 같이 했어요. 그 스튜디오 저기 서울 가가지고 이렇게 중계했던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중계인데 저희 하믹이라는 커뮤니티 있잖아요. 네네. 거기 하믹 커뮤니티에서 팀리그 결승전 때 2년 전이었죠. 그때 오프라인 중계했을 때. 그래서 오프라인 중계가 제 입장에서 기억에 가장 남아요. 어떻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좀 많이 다른가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게 아무래도 온라인은 좀 방구석 여포처럼 혼자 그냥 막 해도 상관이 없는데 오프라인은 주변에 보는 시선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오프라인 중계했을 때에는 보는 사람이 거기 관계자밖에 없어가지고 한 2명 정도밖에 없으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두 번째 그 하믹팀 리그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보는 시선들이 그때 PC방이었는데 한 3-40명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전 부스 안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민기님이라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중계를 했는데 1세트를 하는데 너무 떨리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와 진짜 그때가 엄청 긴 장기전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긴장이 점점 풀리는 거예요. 지금 인터뷰 긴장 풀리는 것처럼 점점 말도 술술 잘 나오고 하는데 처음엔 너무 긴장돼가지고 그때 기억이 좀 많이 나네요. 다시 하고 싶어요. 잠깐만! 아니 지금 업그레이드 돈 다 썼고 잠깐만요! 다 썼기 때문에 오늘 경기 이상하다 했죠! 아니 이게 여러분! 제가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징긋스가는 거고 에임이 깎아서 왜 이럽니까? 만약에 ASL 이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스타크래프트 리그에서 가장 메이저리그죠. AS의 중계가 들어온다면 하실 건가요? 저는 환영이죠. 무조건 환영이시고. 네, 저는 무조건. 근데 무급이다. 그래도요. 그래도 하시고. 네. 근데 사실 좀 전에 30, 40명 앞에서도 그렇게 긴장하셨는데 ASL이면 거의 몇만 명이 보는 경기인데 그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의 임계점을 뚫는 거죠. 좋은 도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저가 발전을 할 수 있고 방송을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합니다, 저는. 그럼 또 저를 알릴 수 있는 기회잖아요. 오히려 땡큐죠, 그러면. 너무 고맙죠.